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비교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인데요.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도합니다. 대상은 언론 4사 3차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로 한정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도민 주도 성장에 방점을 뒀습니다.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주의 자원과 국책 사업을 연계해 산업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제주형 제조업 육성, 신남방정책 전진기지를 내세웠습니다. 식품과 화장품 산업으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규제는 규제자유 특구를 통해서 풀고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잘 혼합하면 우리 도민기업이 또 우리 도민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국책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촘촘한 민생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서 국가식품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세대별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촘촘하게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속에서 대화의 장을 이어간다면 국회 의정활동과 연계하면서 오히려 의정활동의 시너지도 낼 수 있고 또 의정활동의 내용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장도 되기 때문에 기호 6번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살리기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전국민 100만 원 재난지원금 투입과 어린이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생태와 평화, 인권을 국제도시 정책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핵심 공약입니다. 일단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은 전 국민, 즉 제주도민도 전부에게 투여를 됐을 때 그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생활비에 일단 투여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골목경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호 9번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공정한 제주 만들기를 핵심 가치로 서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반값 아파트 실현과 1차 산업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융복합 농촌산업 육성, 서민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할 지역 보좌관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그 토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건축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비용이 빠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에 대해 총선 후보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대단위 매립 방식의 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총선 후보에게 질의한 결과 7명의 후보가 답변했습니다. 이 중 고병수, 강은주 후보는 중단해야 한다. 박희수,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는 유보, 장성철 후보는 그대로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장성철 후보는 추진,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강은주 후보는 현 공항 확충, 오영훈 후보는 도민적 합의, 위성곤 후보는 선 갈등 해소라고 답변했습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는 상향식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권자 99명으로 도민 참여단을 구성했는데요. 도민 참여단은 지역 국회의원이 재개정했으면 하는 법안 57건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선 후보들이 당선 뒤에 가장 먼저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을 박주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민참여단 99명에게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개정하길 원하는 법안을 물었습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1차 산업 물류비 지원 법률 제정, 희생자 피해 보상 등이 포함된 4.3 특별법 개정과 입도세 도입 등 환경보존 법률 제정 등 모두 57개의 법안이 제시됐습니다.
총선 후보들이 유권자가 지시한 법안 가운데 당선 뒤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정의당 고병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선택했습니다. 송 후보는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박 후보는 난개발을 막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을 택했습니다. 추가적인 특례들을 확보해서 제주 산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난개발을 주도해온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제주의 환경과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을 보호하고 또 도민들의 이익, 또 사람 중심 이런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25% 이상 청년으로 구성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 을지역의 오영훈 후보는 1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법 개정을, 부상일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물류체계 혁신으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관철시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위성곤 후보는 물류비를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도서지역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법 개정을, 강경필 후보는 4.3 희생자 배부상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안으로 선택했습니다. 농가에 직불금을 지불하여 물류비 경감을 시키고요. 그것을 통해서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겠습니다. 4.3 유족으로서 배보상을 포함시켜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고3과 중3 학생의 온라인 개학이 내일 예정된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개학 준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역시 온라인 수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이 없는 텅 빈 중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업을 준비합니다. 국어 수업 자료를 미리 칠판에 띄우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큰 문법 단위를 먼저 고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문법 단위가 문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프로그램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친구로부터 배움을 받는 부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서 활동지를 제작하는. 학교에서 만든 온라인 수업 학습 자료는 차 안에서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배부됐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는 온라인 개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선생님들과 질문을 서로 자연스럽게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 개학을 하면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희 부모 입장에서도 또 일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애들한테 맡긴다고 맡겨도 열심히 하면 모르겠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다음 주 온라인 개학을 앞둔 초등학교도 분주합니다. 원격 수업 플랫폼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과 과제 제출 중심의 수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져 장시간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데다 기술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접속하는 화상 미팅을 할 경우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끊기고 저희 목소리도 잘 전달되지 않았고. 제주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 지원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현장으로 가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온라인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사들이 개학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운동선수 10명 중에 4명이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여성인권상담소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체육회에 등록된 성인 선수 23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39.9%인 91명이 신체 접촉이나 성적 비하 발언 등의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했고,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는 69.7%인 159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친구나 가족, 경찰 등에 알린 경우는 31%에 그쳤습니다. 몇 년 전 제주시가 해수욕장에 인공 풀장을 만들다가 행정 절차까지 어기고 환경을 파괴한 것으로 드러나 원상복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이번에는 해수욕장에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며 백사장을 파헤치는 바람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으로 이름난 제주의 명소인 협재해수욕장. 백사장 한복판에서 중장비가 땅을 고르는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가로질러 펜스를 쳐놓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백사장은 반토막이 났고, 고운 모래들은 사라지고 돌무더기와 건축 자재들이 쌓여있는 공사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해수욕장에 공사를 벌인 것은 다름 아닌 제주시. 공유지 1,700제곱미터에 목재 데크를 설치해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쉴 공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백사장이나 이런 데서 쉬어도 되거든요. 해변을 좀 자연적으로 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공사 자재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연을 망치는 듯한 그런 기분이 조금 듭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안 공유지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 영업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목재 데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업이라며 피서철 전에는 공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할 때뿐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고 이제 하는 곳에서 단속을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도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고. 제주도는 2015년 곽지 해수풀장 공사로 논란이 일자 해안 경관을 보존하겠다며 목재 데크 등 인공시설들을 철거해왔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의 해변에 인공시설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다시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중단이 계속되면서 창고에는 출하되지 못한 농산물이 쌓이고 있고, 농가들은 판로 개척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입니다.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급식실은 텅 비어 있고 급식실 소독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친환경 급식 재료 입찰은 줄줄이 취소됐고 계약된 물량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복원이 되어 있지 않고요. 3월 달에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을 모두 취소하는 바람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해남의 한 영농법인. 창고마다 출하되지 못한 쌀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해 수도권 학교로 공급되는 물량만 700여 톤이지만 지금까지 한 톨도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기농 인증을 받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꾸준한 직거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거래 사업이 직접적인 소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일과 채소 등 저장이 어려운 전남 생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농산물도 지난달 26일 기준 120여 톤에 이르고 있어 농가마다 판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공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지와 남부에는 건조경보가,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로 벌써 3일째인데요. 당분간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조금 쌀쌀하겠는데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에는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8도가량이나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서부가 10도, 북부가 9도,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8도로 예상되고요. 동부가 17도, 북부가 16도, 서부가 15도를 가리키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현재 기온은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요. 대부분 해상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9살 제주 소년이 7명에게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출혈로 쓰러져 지난 5일 제주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9살 고홍준 군이 심장과 신장 등 주요 장기를 7명에게 기증했습니다. 고 군의 부모는 어리고 꿈 많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게 큰 고통이지만 어딘가에 살아 숨쉬기를 원한다며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교사 38살 리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국제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초등학생 4명을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병원에서 발생한 3살 남자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의료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한 병원에서 3살 남자아이가 항생제를 맞은 직후 구토 증세 등을 보였지만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항생제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부검의 의견과 의료소비연대 등 관련 기관의 감정서를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이 8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개학 연기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 신청이 현재까지 76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비는 만 8세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닷새인에 하루 5만 원씩 지원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내역을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녹산로 일대 유채꽃밭을 갈아엎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일대의 유채꽃을 조기 파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녹산로 일대 유채꽃 광장 9.5헥타르와 10km에 이르는 길가를 따라 심어진 유채꽃이 모두 파쇄되는데 서귀포시는 상춘객들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가시리 마을회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